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원교육에서 중대부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맡고 있는 송아람입니다. 드디어 중대부고가 오늘 통합사회 시험이 끝나면서 1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통합사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2학기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사회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중대부고 통합사회는요, 4단원과 5단원에서 출제가 됐는데 비교적 밸런스를 4단원과 5단원이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4단원에서 39.7점이 출제가 됐고 5단원에서는 32.1점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객관식에서 총 70점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서 4단원에서 12점, 5단원에서 18점이 출제가 되면서 역시 이제 중대부고 통합사의 특징이 단원별로 점수의 배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편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잘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부고가 이번에 통합사회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한 문제가 무슨 국어 지문처럼 엄청나게 길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대부고 통합사의 특징이 그냥 1, 2, 3, 4, 5를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카드 게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서 알아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꼬아서 출제가 되는 느낌의 문제들이 여러 개가 출제가 되면서 시험지 자체가 8페이지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알고리즘 문제, 이런 식으로 맞은 개수 점수 맞추는 이런 문제들 이 다수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은 사회문화, 고3, 수능이나 평가 문제에 있는 그런 시험의 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대보고는 한 문제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항상 얘기했죠. 인구 수인지 인구 비율인지 이것만 조금 유의해서 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항상 얘기한 것처럼 개념을 여러 번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와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돌리고 그렇게 돌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직보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주는데 그때 잘 들은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게 시험 시간이 모자랄 때는요. 내가 익숙한 것, 선생님이 찝어주신 게 많이 나와야 학생들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안도감이 들면서 실수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시간에 막 쫓기는 느낌 없이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직보 때 진짜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거, 막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절대 하지 않고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항상 수업을 하고 자료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 항상 꼼꼼히 살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자료와 그리고 프린트 자료. 프린트 자료의 표지에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 항상 정리를 해놓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겠구나. 이런 어떤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맞게끔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통합사회는 한국사에 비해서 다채로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대부고 다른 학교들 외대부고나 한대부고 이런 학교들의 시험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중대부고 기출에 맞는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게끔 해서 항상 시험 때까지 대비를 하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전근대사에서 한 26.8점이 객관식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은요. 2-4 조선 후기에서 출제가 됐고 3-2, 3-4는 역시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되면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번 중대부고 한국사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이번 학생들도 100점은 사실 없었고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후반에 주로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학생들도 기말고사 기준으로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한국사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면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연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건의 순서를 나열해서 5번째 사건을 찾아라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 이제 종로 거리가 뭐 시끌벅적했다 하고 오늘은 한 다음에 오늘 볼 수 있는 것들을 써라 하면서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황국중앙총성회가 1898년 뭐 이런 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은 잘 찍어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파묘 문제는 교과서 굉장히 구석구석 더 구석구석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재밌게 보는 만화에 있는 요 만국공법 12관 여기에서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뭐 육일준에 삼치라고 해서 삼치 세 가지 수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육일준 인물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항상 사료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만화들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 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교과서에 있는 활자는 모두 다 그냥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학기는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는 일제강점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정부 수립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막 이렇게 나가는 현대사가 기말고사에 출제가 될 텐데, 이때도 연도가 빼곡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에서 36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36년 안에 있는 사건들을 순서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도 감각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현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건과 언제 일어났는지, 연도가 몇 년도였는지까지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사는 교과서 밖에 있는 사건은 쳐다도 볼 필요가 없고 교과서에서만 지엽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순서가 항상 한국사에서는 변별 문제인데 혹시라도 진짜 킬러 문제로 변별한다 이러면은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순서도 확실히 가져가면서 주요한 사건들은 지도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이 백지복습과 교과서의 모든 것, 요거를 통해서 상위권 친구들이 90점대 초반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 사실 하위권을 맞고 4등급, 3등급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건져 올려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 교과서의 모든 것이 너네한테 어려우면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이번에는 기말고사 때 특별히 교과서의 모든 것 이지 버전이라 그래서 그냥 단어장처럼 이렇게 보고 그냥 너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거라도 좀 외워라 해서 모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중간고사 때 이제 4등급 받고 왔던 친구가 이번에 막 2등급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상위권도 우리가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올리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위권 학생들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등급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자료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내가 만약에 나는 다 할 수 있겠다 싶은 학생들은 자료를 다 주면서 최상위권까지 꼼꼼하게 대비하는 이번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마치고 2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